오케이, 볼게요. 자, 염류는요, 이제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의 물질을 우리가 염류라고 합니다. 해수는 어떻게 되어 있지? 정확히 말하면 물과 염류로 되어 있잖아. 그 염류가 이제 바로 뭐냐? 용질과 같은 물질이죠. 그쵸? 물이 이제 용매면 염류는 용질이지, 용질. 자, 근데 이제 해수에 녹아있는 그 염류의 종류를 이렇게 펼쳐보니까 제일 많은 게 누구야? 염화? 나트륨. 염화 나트륨 하면 얘 뭐야? 소금의 주성분인 거 알지? 맛은 무슨 맛? 맞아. 짠맛. 짠맛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염화 마그네슘이 있어요. 염화 마그네슘이 이제 2등이네. 염화 마그네슘 맛이 어떤 맛일까요? 쓴 맛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짠맛과 쓴맛 두 가지는 알고 있자. 그래서 염류 중에 짠맛을 내는 NaCl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쓴맛을 내는 염화 마그네슘, 이거 기억나니? 쓸 줄 알아? MgCl2가 두 번째로 많아요. 그쵸? 쓸 수 있어야 돼.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다 필요하다. 그래서 NaCl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MgCl2가 두 번째로 많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어서 볼까요? 자, 이제 염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염분의 우리 기본 단위가 중요한데, 염분은요, 해수의 기본 양이 얼마냐? 1000g이에요. 해수 1000g. 해수 1000g에다가 별표 칠게요. 이거 물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지? 얘 반드시 해수라고 해야 돼. 해수는 누구랑 누구 더한 거라고? 물하고 염류를 더한 거야. 혼합물이야, 혼합물. 그래서 해수는 물과 염류를 더한 거잖아. 근데 그 해수의 양이 얼마냐? 1000g이야. 1000g. 얘 킬로그램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 알죠? 얼마? 1kg. 그래서 해수 1kg 또는 1000g에 녹아있는 누구의 양? 염류의 총량을 뭐로 나타낸 거다? 그램수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염분이라고 부릅니다. 자, 염분은요, 1000분율이에요. 기준의 양이 1000이니까 100이 아니잖아? 그래서 100분율이 아닌 1000분율이라서요, 단위를 다르게 씁니다. 그래서 퍼센트가 아닌 뭘 쓴다고 했죠? 미를 쓴다고 했지? 공 3개. 1000g이 기준이니까 얘는 공 3개를 쓴다고요. 퍼밀. 근데 퍼밀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있네? 그게 뭐라고 했어요? 실용 염분 단위인 뭘 쓴다? 푸슈. 그쵸? 실용 염분 단위인 푸슈를 씁니다. 그래서 염분의 단위는 우리 다 푸슈로 나타내기로 할 거예요. 그럼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은 어떻게 되냐?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 얼마? 35 푸슈로 나타내죠. 그쵸? 35 푸슈가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이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볼게.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 총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체크하고 들어갈게요. 첫 번째 뭐가 있냐? 증발량과 강수량이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봐. 증발량이 클수록 염분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당연히 높죠. 그치? 그래서 증발량이 클수록 염분은 높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배웠지? 육지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담수의 양. 담수는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물을 담수라고 한다고 했었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 그러면 육지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담수의 양이 많을수록 염분은 높을까 낮을까? 낮죠. 그치? 순수한 물이 섞이는데, 오케이? 그래서 얘는 오히려 염분을 낮추는 경우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빙하가 녹거나. 너네 빙하가 녹으면 누가 녹는 거야? 그치? 담수예요, 담수. 우리 배웠잖아. 빙하는 담수에 들어가잖아. 그쵸? 빙하가 녹는다는 거는 담수가 유입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빙하가 녹으면 염분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낮아지겠지? 그쵸? 그 다음에 빙하가 얼어. 빙하가 뭔데? 빙하가 만들어져. 다른 말로 해수가 얼지. 해수가 얼 때는 누구만 얼어? 물만 얼어, 물만. 소금물 안에서 물만 자꾸 줄어들어. 그럼 계속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 진해지겠지? 그치? 그래서 이 빙하가 만들어지는 해수가 어는 경우 같은 경우는 염분이 높은 거에 해당되겠지. 그래서 해수가 어는 결빙은 염분이 높아지는 경우가 된다. 그렇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 세계 바다의 표층 염분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이렇게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저위도 같은 경우는 어디였냐면 적도였죠.
우리 적도하면 굉장히 어떻지? 덥죠? 뜨겁고, 그치? 그럼 적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우니까 얘는 증발이 활발할까, 강수가 활발할까? 보통 생각할 때는 증발이 굉장히 활발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적도의 특징은 뭐야? 증발도 활발한 거에 비해서 뭐도 굉장히 많이 내려?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 불이 나도 불을 안 꺼도 될 정도로 비가 계속 수시로 내려. 그래서 적도는 오히려 염분이 낮아. 증발량도 증발량이지만 강수량이 워낙 많아요. 강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적도, 저위도는 염분이 낮은 편이다. 자, 그 다음에 중위도입니다. 중위도의 위치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기에요. 여기가 바로 중위도야. 30에서 60 사이가 딱 중위도에 해당돼. 우리 중위도의 특징은 뭐게?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중위도거든? 중위도의 특징은 뭘까요? 비가 우리 많이 오니? 아니지. 어때요? 우리 상대적으로? 비가 잘 안 오는 편이잖아. 그럼 날씨가 어때? 맑죠? 그치? 날씨가 맑은 편이야. 그럼 날씨가 맑으면 무조건 좋나? 아니야. 비가 오히려 너무 안 오면 또 어떻게 돼? 역으로? 건조해지지. 그래서 우리 북반구 이렇게 중위도에는 뭐가 굉장히 그래서 많이 발달되어 있어. 비가 잘 안 와서, 건조해서. 뭐가 잘 발달되어 있을까? 맞아, 사막.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사막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죠.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이런 거 들어봤지? 여기에 북반구 중위도에 거의 다 분포하고 있어. 비가 안 와서. 그럼 비가 안 온다는 건 어떤 의미야?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어때? 많다는 거지. 그럼 얘는 염분이 어떤 편일까? 높은 편이 되겠죠. 그쵸? 사막이 많다는 걸 통해서 아, 염분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고위도, 극지방이야. 극지방 같은 경우는요, 요새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생기는 게 활발해? 아니면 빙하가 녹는 게 활발해? 녹는 게 활발하지. 그래서 여기는 해빙이 활발해요. 그럼 빙하가 녹는다는 건 뭐야? 담수의 유입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극지방은 염분이 오히려 어떻다? 낮죠. 그쵸?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에요, 극지방은 염분이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쵸? 오케이, 내려가 볼게요. 자,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표층 염분 분포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염분보다 33위니까 낮은 편이야. 전 세계 염분보다 낮은 편에 속한대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여름하고 겨울을 비교했을 때 여름은 상대적으로 겨울보다 어때? 비가 많이 오지. 그래서 염분이 어떤 편? 낮은 편. 겨울은 상대적으로 염분이 높은 편이래.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딱 보면요, 황해하고 동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황해하고 동해를 비교했을 때도 얘네들의 염분이 좀 차이가 있더래. 황해 같은 경우는요, 동해보다 해안선이 어떻지? 좀 더 복잡하죠. 해안선이 복잡하다는 건 어떤 의미? 육지에서 뭐가 많이 유입될 수 있다? 물이 많이 유입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황해 쪽을 보면 옆에 누가 있어? 중국이 있지. 그럼 중국에 뭐가 있니? 되게 유명한 강들이 많잖아. 그쵸? 우리 황해가 왜 황해인 줄 아나? 그치? 황해하고 서해가 차이가 뭐야? 바다 물이 다르다. 황해하고 서해. 황해랑 서해 차이가 뭐지? 이름이 왜 황해인 줄 알아? 모르죠? 이름이 왜 황해게? 동해라고 하지 않나요? 어? 동해라고 하지 않나요? 동해라고 한다고요? 네. 동해는 여기 있는데? 황해가 어디예요? 여기요. 거기가 거기가 서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황해래. 황해. 보통 서해를 얘기 많이 하지. 네. 서해 바다 놀러 간다 막 그러잖아. 근데 여기서는 황해라고 얘기하잖아. 차이가 뭐게? 모래가 많나? 모래가 많다? 네. 황이라서? 네. 갯벌이 많긴 하지. 얘 우리 중국에 되게 유명한 강이 있다 했잖아. 무슨 강이 있는지 알아? 황허강 있지, 황허강. 이 황허 강물이 유입되는 구역을 싹 다 황해라고 불러. 황허 강물이 유입되는 곳이 싹 다 황해야. 그럼 황해는 범위가 어떨까? 넓지. 북한까지 다 합치면 이게 다 황해야. 그럼 서해는? 서해는 우리나라. 우리나라만 포함한 게 서해. 그러니까 황해가 더 넓고 서해가 그 안에 포함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치? 그럼 딱 황의 이름의 느낌이 오잖아? 뭐가 유입된다고? 황허 강물이 유입된대. 강물이 유입된다는 건 뭐야? 담수의 유입이 많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황해는 동해보다 상대적으로 염분이 어떨까? 낮겠지. 그치? 그래서 황해는 동해보다 염분이 낮아. 왜? 강물의 유입이 많아서. 황허 강물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돼. 그래서 담수의 유입이 많은 황해가 동해보다 염분이 낮다. 됐죠?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엄청 중요하지? 별표 3개예요. 자, 염분비 일정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염분비 일정 법칙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방학 때 여기를 먼저 했습니다. 자, 염분비 일정 법칙은 뭐냐?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서 염분이 달라도 전체 염류에서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게 염분비 일정 법칙이야.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사람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북극해는요 30g, 동해는 33g, 홍해는 40g이야. 그럼 염류를 비교하면 누가 가장 염류를 많이 갖고 있어? 홍해지? 북극해 보니까 얼마야? 해수 1000g에 30g 있으니까 얘 30푸슈잖아. 그치? 얘는 33푸슈고 얘는요 40푸슈라고. 자, 내가 얘를 사람에 빗대어서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북극해는요 굉장히 어떤 사람이냐면 마른 사람이야. 말라깽이. 누가 있지? 말라깽이? 뭐 아무나 예시를 들어볼까? 말라깽이. 수근이로 한번 가볼까요? 수근이? 자, 수근이 몸무게 몇 킬로라고 해볼 거냐면 10킬로라고 해볼게요. 수근이가 10킬로야 몸무게가. 그 다음에 얘는 중간. 정상 체중. 뭐 누구 할까요? 나 할까? 나는 몇 킬로 할까? 50킬로 갈게요. 연애 몸무게 168에 50킬로. 자, 그래서 나 50킬로 정상 체중. 그 다음에 얘 뚱땡이. 자, 누구 가볼 거냐면 호동이로 가볼게. 자, 호동이 몇 킬로라고 해볼까? 뚱뚱하니까 100킬로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우리 사람이잖아. 그럼 사람 몸 안에 이제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물, 단백질, 지방 뭐 여러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근데 그걸 다 따지면 복잡하니까 사람 몸 안에 물과 지방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리고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라고 해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지방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해볼게요. 오케이? 사람 몸 안에는 80%가 물이고 나머지 20%가 지방이라고. 그러면 수근이 몸 안에는 물이 몇 킬로 있는 거야? 80%가 물이야. 그럼 몇 킬로가 되지? 10킬로 몸 안에서 몇 킬로가 물이 돼야 돼? 8kg. 그래, 8킬로. 그럼 지방은 당연히 몇 킬로야? 2kg. 그래, 2킬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럼 얼마가 되겠어? 내 몸에 물은 몇 킬로? 그렇지, 40킬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방은 몇 킬로? 10킬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호동이는요? 몇 킬로? 80kg. 그래, 80킬로가 물이고 지방 몇 킬로? 20킬로.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써보니까 뭐가 보여? 자, 뭐가 보이죠? 자, 사람이라고 하면 물과 지방의 비율이 몇 대 몇이어야 된다? 4대 1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말라깽이든 정상이든 뚱땡이든 다 몸 안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맞춰지니? 다 똑같이 4대 1로 맞춰지는 거 보이지? 이게 바로 뭐라고? 염분비 일정의 법칙. 그치? 자, 그리고 또 뭐가 보여? 자, 사람끼리의 몸무게 한번 비교해볼까? 수근이 10kg였고 나 50kg였지. 그럼 우리의 몸무게의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5지.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의 비율도 몇 대 몇이 나타나? 1대 5가 나타나지? 그 다음에 내 몸 안에 있는 물과 수근이 몸 안에 있는 지방의 비율도 몇 대 몇이 나타나? 똑같이 1대 5가 나타나는 거 보이죠? 그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염분비 일정의 법칙 문제들을 다 풀어낼 거야. 알겠죠? 자, 수근이하고 호동이 몇 대 몇이야? 10kg랑 100kg니까 1대 10이지. 그러면 물도 몇 대 몇일 것이다? 1대 10일 것이다. 지방도 몇 대 몇일 것이다? 1대 10일 것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푸는 거라고.
알겠죠? 잘 기억했다가 문제 써먹어야 돼. 그러면 싹 지우고 이제 요 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자, 내가 아까 얘 뭐라고 했지? 30 푸시라고 했고요. 얘 33 푸시라고 했어요. 몸무게의 비가 몇 대면? 30대 33이지.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고? 염화나트륨의 비율도 똑같이 몇이 나와야 된다? 30대 33이 나와야 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게 보여야 돼. 자, 염라랑 염마의 비율이 11대 1이야. 그럼 얘도 볼 것도 없이 몇 대 몇이야? 11대 1이라고. 얘도 볼 것도 없이 몇 대 몇이야? 11대 1이라고. 알겠죠? 자, 이거 가지고 옆에 문제 싹 다 풉니다. 시작. B는 염화 마그네슘이죠? 염화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그 다음 6번 해수 1000g에 염류 40이 녹아있대. 그때 염분이 얼마냐? 그럼 얘가 기준이니까 그냥 그대로 40입니다 라고 해서 대답하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뒤로. 자, 해수 500g에 염류 16g이야. 그럼 기준은 1000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2배 돼야 되죠. 그때 염류가 푸슈 값이 되지. 32. 그 다음에 물 970과 염류 30이야. 그러면 걔네들을 섞어야지 바닷물이 되잖아. 그럼 바닷물 1kg에 염류가 30이 있는 거야. 그럼 그대로 해서 30 푸슈 하면 답이 되죠. 그치? 그 다음에 염분이 32 푸슈예요. 그럼 얘는요, 기준이 뭐야? 해수 1kg이 기준이죠. 해수 1kg 기준으로 했을 때 염류가 32g 있어 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해수 3kg이라고 했으니까 3배죠. 똑같이 3배니까 96g이 됩니다. 그쵸? 답은 96g 이렇게 풀면 되겠다. 됐죠? 3배 해주면 돼요. 내려갈게요. 7번 해수에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아닌 거 뭐예요? 바람의 방향이지? 그 다음에 8번 염분이 높은 것은 높, 낮은 것은 낮 이렇게 쓰래. 자, 빙하가 녹는 바다야. 그럼 빙하가 녹으니까 염분이 낮아야 되겠지? 자, 강물이 많이 유입되는 바다예요. 그럼 얘 뭐야? 염분이 낮아야 되겠지? 해수가 얼어서 얼음이 돼요. 얘 염분이 높아야 되겠죠? 자, 밑에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요. 그럼 염분이 높아야 되겠네요. 난난 높. 자, 9번 적도는 강수량이 많아서 염분이 높다. 아니죠? 강수량이 많은 건 맞는데 염분은 낮아요. 그쵸? 자, 중위도는 증발이 강수량보다 많아서 염분이 높다. 맞죠? 자, 극지방은 빙하가 녹아서 염분이 낮다. 그래, 해빙이 활발하니까 염분이 낮아요. 그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서 여름철은 겨울철보다 염분이 낮다고 했었지? 비가 많이 와서. 그 다음에 황해는 동해보다 담수의 유입이 많아 염분이 낮다. 맞습니다. X55, X5입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볼 것도 없죠? 30푸슈인 해수에 A, B가 7대1로 녹아있으면 45 안에서도 7대1 똑같아야 된다. 그게 염분빌정의 법칙이었지. 해수가 골고루 섞이기 때문이야. 자, 뒤로 넘어가서 이거 하고 맞춰볼게요. 자, 해수의 연직 수온분포 실험입니다. 자, 얘는 지금 뭐냐면요, 이렇게 수조를 준비하고 온도계를 꽂아놨어. 근데 잘 봐라, 온도계를 꽂은 높이가 다 달라. 그치? 온도계를 이렇게 다르게 꽂아놨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꽂은 이유는요, 깊이에 따른 수온을 측정하기 위함이지. 그치? 온도계를 다 똑같이 꽂으면 깊이에 따른 수온을 측정할 수가 있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온도계를 깊이에 따라서 다르게 꽂아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 측정을 했더니 수온이 어때? 모든 부분에서 다 같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뭘 켰어? 적외선 등을 킵니다. 자, 적외선 등이라는 건 여기서 무슨 에너지가 되냐? 태양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적외선 등을 켜서 여기에다가 태양 에너지를 쪼이는 거야. 그럼 태양 에너지를 쪼이니까 태양빛이 도달하는 곳은 뜨겁고 태양빛이 적게 도달하는 곳은 차갑겠지. 그래서 이제 수온이 어떻게 된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때? 감소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뭘 해? 바람을 부네요. 바람을 불면 어떻게 되니? 윗부분에 있는 물들이 섞이기 시작을 하지. 그치? 그러면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바람을 주지 않았을 때는 층이 몇 개로 생기냐면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층과 그 다음에 태양빛의 영향을 안 받으면 다시 온도가 일정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의 층으로만 나눠져요.
근데 여기다가 뭘 불어? 바람을 불잖아? 그럼 위에 있는 물들이 섞이니까 온도가 일정한 층이 하나가 더 생긴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개의 층으로 나눠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자, 그걸 표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자, 가열전이야. 가열전에는 수온의 차이가 없어요. 일직선이지? 근데 가열을 했더니 수온이 어떻게 돼? 쭉 내려갑니다. 그치? 온도계가 더 있었다면 그 다음부터 유지가 됐겠죠. 그쵸? 2개의 층이 돼요. 자, 선풍기를 켰더니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생겼죠. 그리고 다시 온도가 내려가고 여기서부터는 일정하겠지? 그래서 층이 몇 개? 3개가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밑에 있는 거는 숙제로 풀도록 하고요. 뒤에 문제 풀어줄 테니까 그거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117쪽으로 가볼게. 자, 제대로 풀었는지 보세요. 자, 염분이 32 푸슈인 해수 100g이래. 100g 안에 연마가 0.32g 녹아있대. 그치? 자, 그러면 염분이 35 푸슈인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연마는 얼마냐? 동그라미 쳐. 해수 1kg을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애초부터 1kg으로 맞추는 게 좋아. 100g을 기준으로 0.3이라고 했으니까 1kg 기준이 되면 3.2g이 된다고 했지. 근데 내가 아까 알려준 게 뭐야? 몸무게의 비가 그대로 들어있는 염류의 비가 된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몸무게가 지금 얼마냐? 32kg, 35kg야. 그치? 근데 이 32kg짜리 몸 안에 3.2가 들어있대. 그럼 35짜리 몸 안에 얼마가 들어있냐가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딱 나오지. 답은 3.5g이 답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지? 자, 유제 2번도 마찬가지예요. 30푸슈인 해수 1kg 안에 염나가 24g 녹아있대요. 오케이? 자, 근데요, 염분이 36푸슈인 해수, 동그라미 치세요. 2kg에 녹아있는 걸 물어봤어.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주어진 조건을 2kg로 바꿔. 아, 그러면 30푸슈인 해수 2kg 안에는 염나가 48g 녹아있다라는 거구나. 이렇게 바꿔. 그럼 몸무게의 비 봐야죠. 몸무게 30대 36이야. 근데 그 몸 안에 얼마가 들어있냐? 48이 들어있대. 그러면 36짜리 몸 안에도 얼마가 들어있는지가 나오겠지. 그치? 곱하기 1.2 하면 되죠. 그쵸? 여기도 그럼 48 곱하기 1.2 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57.6g이 나온다고 해요. 계산해 보세요. 밑으로 내려갈게. 유제 3번 볼게요. 자, 염분이 34 푸슈인 해수 250g에 황마가 0.4g 녹아있대. 자, 그리고 나서 염분이 51 푸슈인 해수, 동그라미 쳐야죠. 4kg에 녹아있는 황마는 얼마니?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또 어떻게 알아? 바꿔. 4kg로. 그치? 그럼 몇 배야 이거? 16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도 몇 배 해야 돼? 0.4 곱하기 16 해서 올려줘야 돼. 아, 그러면 해수 4kg에는 6.4g 녹아있다 이거지. 그럼 몸무게 34 대 51은 34놈 몸 안에 6.4 있으니까 51짜리 몸 안에 얼마 있는지 바로 나오죠. 얘 17로 약분되네요. 2 대 3이거든요. 그러면 얘 똑같이 2 대 3 나오게 맞추면 되지. 3.2 곱했으니까 얼마 나오냐? 9.6g 나오겠네요. 그치? 그렇게 계산하세요. 됐죠? 자, 밑에 염분이 40푸슈인 해수 몸 안에 염나가 78%래. 그럼 볼 것도 없지. 38푸슈인 해수 몸 안에도 염나가 얼마 있다? 78%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면 돼? 38g 중에서 78%가 염나잖아. 그래서 0.78 곱하기 38 하면 답이 나오죠. 그쵸? 계산해서 푸세요. 자, 가나의 값을 구해라. 아까 알려준 거야. 어떻게 풀면 됩니까? 지금 뭐 비례식 떴고 장난질 하는 거예요. 딱 보이지? 몇 대 몇이냐? 2 대 1 보이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2 대 1 나와야죠? 보나마나 5g 들어있겠구나. 이거 보이지?
자, 그리고 동해하고 사해의 양을 볼까? 1대5지. 몸무게가 1대5. 5배 차이 난다는 거야. 그럼 여기도 1대5 나와야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7.5g. 바로 풀어야죠. 그쵸? 5배. 선생님, 저 5g이에요? 5g 아니야? 5배 차이였나요? 아니요. 20g이에요. 2배니까. 20g. 됐죠? 2대 1이니까. 너 맞았어? 아니요? 아, 네, 맞았어요. 그래. 밑에 맞죠? 밑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열심히 해라.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지. 네, 똑같이 23.3 대 31은 똑같이 A 대 4.3 나와야 하고 23.3 대 31은 1.5 대 B 나와야 돼. 그래서 열심히 A 얼마, B 얼마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자, 그리고 각각의 값을 이용해서 염분을 구하래. 그럼 잘 봐라. 1kg 안에 들어있는 염료의 총량이야. 그럼 이거 구해서 뭐 해야 돼? 더해야 돼, 다. 그럼 그게 그대로 푸슈가 나와. 이거 딱 떨어져요. 아까 보니까 애들 거 푼 거 봤는데 뭐 하나가 20이고 하나가 30이었던 것 같아. 30, 40 아니에요? 아, 그래요? 엉망진창이네요. 누가 30이야? A가요. 뭐 그렇대요. 알겠지? 그래서 열심히 해보세요. 다 더해야 된다. 때려서. 오케이? 됐죠?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푸는데. 아, 후단물 분리 못 나가네. 뒤에 하나 더 있구나. 뒤에 하나 끝낼게요. 아니, 해수의 순환. 가요. 안 돼. 가요. 안 돼. 어릴 바는 갈 수 없어. 어? 뭐? 이거 뭐? 가요. 뭔데요, 이거 다음에, 세 개? 다음에요. 어? 진짜예요? 다음에요. 땀만 이거 했어. 해수의 순환. 다음에 빨리 하요. 너네는 9번 놀았으니까 해야지. 다음에. 이거 알면 다른 말들 극대노해. 안 해줄게요. 미친 거 아니냐 안 진짜. 할게요. 조용히 할게요. 약속. 너네만 손해지. 나중에 바쁘잖아. 괜찮아요. 해수의 순환도 남았고 그 다음에 호단물의 분리 1, 2도 해야 되고 열과 우리 생활도 해야 되고 운남은 배설도 해야 돼. 알지? 그냥 하면 되죠. 이거 엄청 많아. 그럼 이제 시험 금방일걸? 하면 돼요. 너도 이제 2주 있으면 시험 한 달 남았어. 2주 안에 하면 돼요. 슬프지? 괜찮아요. 해수의 순환 금방 하니까 해수의 순환까지만 하자. 합시다. 약간 똥 덜 깎은 느낌이잖아. 이렇게 말리면 되니까. 이거 한 줄이 끝이야. 개 쉬워. 해볼게요. 자, 해류에 대해서 얘기해볼게. 우리 늦게 시작했어. 자, 해류 보면요. 해류는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밑줄 그으세요.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을 해류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이 중요해요.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 자, 해류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해류의 발생 원인은요, 바람입니다. 근데 그냥 부는 바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끊임없이 부는 바람이 해류의 발생 원인이야. 자, 근데요, 해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 바로 뭐냐면 수온이거든요. 자, 난류하고 한류로 나눠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난류는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물, 한류는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물이 되겠지. 근데 난류하고 한류를 보니까 이동 방향이 딱 정해져 있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난류는요,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온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온대. 저위도는 배웠지? 상대적으로 뜨겁고 고위도는 상대적으로 차갑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거기를 흐르는 바닷물도 똑같이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겠지. 그치? 그래서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해류의 흐름을 우린 난류라고 부른다. 이동 방향이 어디야? 위에서 아래야, 아래에서 위야? 아래에서 위죠. 표시하십시오. 우리나라를 흐르는 난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애야. 이런 걸 보통 북상한다라고 하죠. 북상. 단어 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류는요, 추운 데서 따뜻한 곳으로 움직이는 애겠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차가운 해류를 한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고위도는요, 위죠. 그치? 저위도는 아래잖아? 그럼 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이겠다. 그쵸? 그럼 이걸 뭐라고 해요? 남하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남쪽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실험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해류의 발생 원인 실험인데 여기서 지속적인 바람을 만들어주는 게 헤어 드라이어입니다. 오케이? 얘가 지속적인 바람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종이 조각을 띄워놔요. 왜? 바람의 흐름을 보려고. 자, 그랬더니 이 지속적인 바람에 따라서 물도 덩달아 같이 이동을 하네. 그게 바로 뭐냐? 해류죠, 해류. 그래서 해류를 확인하는 실험이다. 이 정도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흐르는 주변의 해류 암기하셔야 합니다. 몇 개 안 돼. 몇 개만 외우면 되냐면요. 딱 4개만 외우면 됩니다. 연해주는 안 나오니까 프로시오, 황해, 동안, 북한 요것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가장 굵은 해류의 흐름이 바로 누구냐? 프로시오입니다. 자, 프로시오가 굉장히 큰 나무의 줄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쿠로시오를 기준으로 이 나무의 줄기가 여기저기 이렇게 가지처럼 뻗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쿠로시오가 가장 큰 굵은 해류의 흐름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격가지가 이렇게 나간다는 뜻이야. 우리 쿠로시오의 뜻이 있어. 어떤 뜻이게? 쿠로시오 무슨 뜻이게? 오, 쿠로시오. 그럼 어떤 느낌이게? 원래 남자들은 약간 멋있게 발음해야 되는 거 알지? 일본어 발음할 때 알지? 일본 그 애니메이션 보면 알잖아. 여자들은 좀 귀엽게 발음하잖아. 뭔지 몰라? 막 누구짱? 막 이러잖아. 그 남자들은 좀 약간 멋있게 막 깔면서 하잖아. 남자처럼 멋있게 하고 싶으면 막 약간 깔아서 막 그러시오 막 이렇게 말하면 돼. 그냥 나 여성스럽게 하고 싶다. 그럼 그러시오? 그런 느낌으로 약간 올려서 말하면 돼. 원하는 스타일대로. 이게 어떤 뜻이냐면 검다라는 뜻이래. 검다, 검었다. 왜 검을 것 같아? 산소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있잖아? 그럼 검어. 우리 혈액하고 비슷해. 옛날 배웠잖아. 정맥혈, 동맥혈 기억 안 나? 검붉은색이 나면 정맥혈이다 막 그랬잖아. 얘 산소가 부족한 애야. 왜 산소가 부족하게? 산소가 잘 안 녹아서 그래. 그럼 또 이게 기체의 용해도하고 상관이 있거든? 우리 배웠잖아. 물의 온도가 어떨수록 산소가 잘 못 녹아? 낮아요. 높을수록이죠. 왜요? 기체의 용해도는 맞아요, 온도에 맞아요. 반비례하잖아. 그쵸?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가 더 잘 녹는다고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 기체가 부족하다는 건 굉장히 어떻다는 거야? 따뜻하다는 거야. 얘 난류야, 난류. 유명한 난류죠. 그래서 쿠로시오 해류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큰 난류고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지. 그래서 일부는 우리나라 어느 쪽으로 가냐면 서해 쪽으로 가. 그쵸? 쭉 가니까 황해바다를 흘러서 가. 그래서 얘 황해난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동해 쪽으로 이렇게 거쳐서 가거든요. 그래서 동안난류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그래서 3개 동시에 묶어서 난류입니다, 난류. 쿠로시오 해류, 황해난류, 동한난류. 어렵지 않죠? 동한은 이름도 쉽잖아. 대한민국의 동쪽을 흐른다라고 해서 동한난류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알겠죠? 아니면 동해안을 흐르는 난류다. 구리네. 그냥 대한민국의 동쪽이 낫겠다. 대한민국의 동쪽을 흐르는 난류가 동한난류다. 그리고요, 잘 보면 이게 화살표의 굵기가 좀 달라. 굵기가 양에 비례하는 거 알지? 이쪽에 굉장히 많은 양이 흘러가고 그 다음 두 번째고 그 다음 여기야. 그치? 그래서 그거 들어봤어? 동해안이 황해안보다 따뜻한 이유? 겨울철에? 실제로 동해안이 황해안보다 따뜻하잖아, 서해안보다. 그게 동안난류가 더 가까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그렇대. 그래서 동해안이 실제로 더 따뜻하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류. 한류 딱 하나야. 어디서 내려온다? 북한에서 내려와. 알겠지?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오는 한류가 이렇게 대표적인 한류가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북한에서 내려오는 한류랑 그 다음에 동해 쪽에서 올라오는 난류랑 서로 뭐해? 만나지? 만나면 뭐가 생겨? 어떤 일이 생기지? 그거 알아? 그 찬 바다에만 사는 물고기가 따로 있고 따뜻한 바다에만 사는 물고기 따로 있는 거 알지?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 근데 그 둘이 만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섞여요. 그치, 섞이지. 그쵸? 그럼 얘네들이 어때? 굉장히 풍부한 어장을 만들어주지 않겠어요? 그치? 그래서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히는 구역이 만들어져. 그게 바로 뭐냐? 조경수역이야. 그래서 조경수역의 위치 어디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이 조경수역의 위치다. 자, 이 조경수역이 만들어지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 영양염류, 밑줄. 영양염류는 뭐냐면 영양분이에요. 살아있는
아니고 영양분이야, 영양분. 영양분과 그다음에 플랑크톤. 플랑크톤은 생명체인 거 알죠? 그치? 그래서 이 플랑크톤이 풍부해져요. 그럼 플랑크톤을 먹는 게 또 뭐야? 물고기란 말이지? 물고기도 덩달아 많아지겠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함께 믹스되니까 굉장히 좋은 어장이 만들어지죠. 자, 그럼 이거 조경수역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동해에서 만들어집니다. 조심하세요. 서해, 남해 이러면 안 돼. 동해에서 만들어져. 그럼 조경수역의 위치는 항상 고정이냐? 그거 아니야. 여름에는 누가 세? 난류가 세? 한류가 세? 난류가 세지. 그러면 좀 더 어디로 갈까? 위로 가겠지. 그치? 그래서요, 여름에는 북상합니다. 단어 조심하세요. 좀 더 위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누가 더 세죠? 차가운 물의 흐름이 더 세지지?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돼? 더 밑으로 내려가겠지. 그쵸? 그래서 남하에다가 체크하세요. 그래서 여름에는 북상을 하고요. 겨울에는 뭐 한다? 남하한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금방 하잖아. 이거 읽으면 끝나. 읽어볼게요. 제가 할게요. 아니, 넌 시험번에 많이 남았어. 금방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안 들어가. 너네 그 사리하고 조금은 학교에서 안 나와. 책이 없어. 근데 하면 어떡해요? 하면 이제 망하지. 아 맨날 이상한 거 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보고 말해줘. 근데 지금까지 한 적은 없어. 자, 조석. 자,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조석이라고 하고요. 자, 조류를 보면요,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해수의 흐름을 말합니다.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조류가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해류하고 달라. 해류는 지속적인 흐름이야. 조류는 어때? 바뀌겠죠? 밀물과 썰물이니까. 그치? 그럼 이제 만조하고 간조가 있는데, 만조 잘 봐요. 자, 밀물 때는 물이 들어와. 근데 물이 들어왔는데 해수면의 높이가 어때? 밀물이라고 해도 다 같은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밀물 중에서도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 그때를 우리는 만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밀물을 다 따지고 보면 물의 높이가 다 같은 게 아니라고. 언제는 요만큼, 언제는 요만큼, 언제는 요만큼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도 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만 골라서 만조라고 부른다고. 그 다음에 썰물. 썰물이라고 하면 물이 뭐 하는 거야? 빠지는 거잖아. 그럼 물이 빠지는 것도 어때? 다 달라. 썰물 이렇게 다 다르다고. 근데 그 중에서도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간조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간조는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를 간조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조차가 있는데, 조차는 바로 누구냐? 이 만조와 간조 때 요 차이를 우린 조차라고 불러요. 조차가 크다는 건 어떤 의미야? 물이 들어올 때 많이 들어오고 물이 빠질 때 쫙 빠진다는 소리 아니겠어? 그치? 그래서 조차가 큰 곳이 있죠. 그게 어디? 우리나라에서는 서해가 훨씬 크죠. 조차가. 그래서 간조 때 물이 싹 빠지니까 뭐가 더 드러나? 갯벌이 드러나는 거 알죠? 그치? 동해는요, 조차가 작은 바다야. 그래서 거의 1년 내내 물이 어때? 가득 차 있지. 그래서 동해안 같은 경우는 뭐가 발달되어 있어? 물고기 잡이가 발달되어 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서해안은 물이 쫙 빠지니까 뭐가 발달되어 있어? 조개잡이가 발달되어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석의 주기입니다. 만조에서 마음, 만조. 체크하세요.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석의 주기라고 하고요. 어디 나와 있냐? 여기 있습니다. 별표 하나만 치고 갈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만조하고 간조는요, 하루에 약 몇 번씩 생기냐? 2번씩 생겨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다 2번씩 생겨. 그리고 얘네들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 암기하셔야 됩니다. 12시간 25분이에요. 열 수 있지? 크리스마스. 오케이? 12시간 25분이야. 얘네들 사이의 간격은. 간조에서 그 다음 간까지, 만에서 그 다음 만까지가 12시간 25분이에요. 만조에서 그 다음 간조까지 하면 틀리다. 알겠지?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이 시간 간격이 된다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만조로 올라가는 걸 밀물, 만조에서 간조로 가는 걸 썰물,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 것도 아주 옛날에 이 그래프 하나가 되게 어렵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비상 교과서의 문제가 좀 어려운 게 있어.
자, 다 했고요. 아까 얘기한 거예요. 조차가 큰 거. 어디? 서해가 가장 크다고 했지? 동해는 조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케이? 조차가 큰 곳에는 뭐 할 수 있다? 조개 캘 수 있지? 그 다음에 이 조차가 크면요. 물이 들락날락을 많이 하니까 조류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싹 빠지면 바닷물이 열리기도 합니다. 바닷길이 생기지. 됐나요? 오케이. 옆에 숙제로 내줄게요. 팔이 조금 풀지 마. 어디까지 풀어야 되지? 아우 좀 많네. 이거까지예요? 다 해야 돼. 와, 대자로까지예요? 응.